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예민수의 딥사이트입니다. 스포츠 용어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년도 챔피언 혹은 이제 올해 우승자라서 유력한 후보를 언급하는 얘기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2차 전지 다음 주자로 반도체, IT 가장 주목하고 있고 그런 변화가 조금 나타납니다. 오늘 관련된 업황 또 관심 종목들 대신증권 박강호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의 이제 어쨌든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론이 먼저 좀 힌트를 줬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는 올랐고 이유를 보니까 좀 재고가 줄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생각보다 주가는 강한데요. 의미를 좀 해석 좀 해주십시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애널리스트 네. 활동하고 있지만은 네. 이렇게까지 반도체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적이 많지는 않은데요. 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은 이제 2020년에 이 코로나19 발생하게 되면서 IT 쪽에서는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었죠 그때. 예, 언택트 효과 때문에 그렇죠. PC 수요도 좋았고요. 태블릿 PC도 좋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되면서 주요 부품의 어떤 공급망 이슈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세트 업체들,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재고를 좀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2분기 때부터 이제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고 다시 또 중국에서 봉쇄 조치 또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경기를 둔화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IT 수요가 상당히 이제 급감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3분기, 4분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고라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이런 후유증이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냐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반도체 업계로 본다면은 당연히 IT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상대적으로 계절적인 수요가 있는 어떤 계절적인 특성이 네. 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상반기는 수요는 약하지만은 반대로 본다면 하반기는 상반기 대비 수요가 개선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작년부터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이 3위 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재고 조정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때 이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겠지만은 이제 추가적인 감산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 네. 이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실적 조금 발표할 때 그런 것들도 가이드 언급을 그렇지는 합니까?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가능성이 이제 않죠? 네. 잠정 실적에 적자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네, 네.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본인 실적 가이던스 하면서 질문하고 이러면 답변을 할 수 예, 있어도 4월 그렇죠? 말에 이제 잠정 실적에는 그 부분은 그런 공표하는 건 나오지는 아니죠. 않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주가는 먼저 좀 반영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예. 저희가 IT를 오랫동안 분석을 한다면은 현재 실적보다는 최소한 6개월 이후에 현재 업황보다는 개선되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선행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마이크론의 그 어떤 실적 부진은 예상대로 나왔고 하반기 때 내려왔던 전망치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이익 가능성을 좀 적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가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예. 결국에는 2, 3분기 이후에 내렸던 어떤 눈높이, 실적 부진을 어느 정도 맞춰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계절적인 어떤 수요 회복과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인 어떤 감산을 진행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공급 과잉은 줄고 다시 재고도 어느 정도 부담이 줄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부터 반도체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분석이 현재 주가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면한 건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지만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과연 어찌 나올 것이냐는 건데 그 표 준비하신 거 있죠? 그거 한번 주시면 보고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삼성전자 이제 다음 주에 1분기 실적,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매출액은 64조, 17% 감소, 영업이익이 1조 정도 평균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도 있습니까? 하이닉스는 4조 9천억에 영업이익 3조 5천억인데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는 반도체 온리니까 적자 조급이 나는 거고요. 삼성은 전체적으로는 아까 뭐 1조 낮게 보는데 한 8천억까지도 보고. 근데 반도체 쪽에서는 뭐 적자가 불가피한 걸로. 현재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은 상당히 적자가 네. 하이닉스 규모 정도가 그러니까, 나지 예.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사적으로는 아까 1조 정도의 컨센서스 나온 거는 네. 이 모바일 부분, MS 부분이라는 거죠. 갤럭시 S23이 울트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좀 믹스 효과로 인해서 MS 부분은 상당히 좋았는데 반도체만 보면 역시 출하량 감소, 그다음에 재고 조정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가 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도 반도체 부분을 보면 상당히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 단위의 적자가 그렇죠. 반도체 부분만 보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 마이크론도 그렇고 시장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바닥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려면 다음 분기는 달라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뚜껑을 까봐야 되니까 굳이 얼마라고 언급하는 것보다 어쨌든 반도체 부분은 조 단위의 적자가 나온다. 그게 2분기 단기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1분기가 IT 쪽에서는 이제 비수기입니다. 그러면 적자 폭이 제일 컸던 거는 1월 달, 2월 달이 가장 적자가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4월 갈 때는 규모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전체로 본다면 1분기보다 이제 개선은 됩니다. 방향성은. 다만 이제 얼만큼 개선이 많이 되느냐가 주가가 단기적으로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좀 완만하게 갈 수 있느냐는 그 부분이 좀 달려 있고요. 절대치로 본다면은 적자는 줄어드는 방향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관건이네요. 그죠? 1분기 숫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겠지만 2분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과 SK 하이닉스가 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네. 그다음에 그게 이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때는 언제냐. 일테면 뭐 3분기냐, 4분기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좀 나오겠네요. 거기서 이제 하나는 더 시장은 애널도 더 기대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감사한 얘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게 분기별로 최대 적자를 내면은 만약에 수요가 2분기, 3분기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공급을 더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삼성이 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거를 좀 많이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감사한 기대 얘기를 컨퍼런스 콜 할 때 이제 감자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자연적 감산 효과는 좀 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뭐 항상 워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죠? 본인 실적 발표하면서 감사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그런 뉘앙스를 준다면 상당히 좋은 신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봤고요. 결국 이제 반도체는 전방 산업에서 이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공급 사이드는 이제 업체들이 조정하는 거지만 수요단에서 늘어나야 되는데요. 전방산업 IT 부분들을 좀 몇 가지 짚겠습니다. PCB 업체들은 실적은 부진하지만 이익 증가를 2분기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PCB가 다양한 부분도 있지만은 작년에 연간 최고의 실적을 대부분 PCB 업체가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심텍이나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경기하고 밀접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보면 반도체 산업을 동일하게 매출이나 이익은 많이 줄어들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1분기도 이제 반도체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분기별로 이제 적자를 내는 것처럼 이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도 상당히 좋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2분기 때부터 이제 적자가 좀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Q가 증가한 겁니다. 반도체 메모리 증가. 왜냐면 이제 가격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Q는 1Q 대비 2Q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반도체 PCB 중에서 결국에는 이제 패키징 업체들도 1분기보다 2분기에 가동률이 개선되기 때문에 이 개선은 1분기가 저점, 2분기 개선, 3분기, 4분기는 회복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다 보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펀더멘탈 측면인 거죠. 똑같이 본다면은 이제 패키징 업체들도 결국엔 2분기에 얼만큼 개선되느냐,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하느냐, 매출 증가냐 그 폭이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많지만은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최근에 좀 반도체 업황 저점
관련해서 같이 주가가 움직였는데 그게 조금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데이터 실적 발표되는 걸 좀 주시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PCB가 이제 그 어떤 판에다가 반도체를 얻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패키징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모양이죠. PCB는 약간의 강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알고 있는 콘덴서를 얻는 어떻게 보면 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판 외에 각 부품들을 연결하는 회로를 연결하는 거고요. 여기서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거는 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D램과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강의 개념의 PCB를 얻는 거여서 중간에 얇은 서브스트레이트를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폰 쪽은 어떻습니까? 물론 뭐 이제 LG는 철수했고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쪽 이제 이쪽은 뭐 근데 스마트폰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뭐 중국 쪽 수요 노이즈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 이런 쪽도 주목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2007년도 아이폰이 이제 등장을 하고 2015년, 16년까지는 가장 높은 성장을 보이는 것이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2015년도 이제 이후에는 이제 어떤 스마트폰의 차별화 부재, 그다음에 보급률의 포화 때문에 성장이 크게 높지는 않았고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코로나 이 기간에도 이 스마트폰의 성장은 높지는 않았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둔화 때문에 상당히 역성장이 심했던 분야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는 작년 대비 이제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높은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분야는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애플이나 삼성이나 그런 전략을 본다면은 과거보다는 어떤 물량 증가, MS 경쟁보다는 이제 수익성이나 매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제품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 주시장이나 스마트폰 분야를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게 본다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을 나눴고 거기에서 이제 프로와 프로맥스 쪽에 더 스펙을 올리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이제 작년에는 좀 14는 약했지만은 13 정도는 판매는 좋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나오는 15도 분명히 프로와 프로맥스 쪽에 어떤 하드웨어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쪽의 수요가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는 이제 갤럭시 S23의 울트라 최상위 모델만 지금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삼성전자도 물량 증가는 1분기는 크지는 않지만은 믹스 효과 때문에 1분기 아까 MS 부분이 상당히 실적이 1월 달 대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모습이 이제 2, 3분기도 계속 이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선 하반기에 폴더블 폰 또 하이엔드죠.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도 이제 리오프닝 때문에 물량 증가도 있지만은 과거보다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폴더블 시장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 어떤 폴더블, 그다음에 2025년에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들어오느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지 어떤 시장에 늘어나는 거는 그렇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자화전자 차트가 나갔는데요. 언급은 안 해서 이따가 뒤에 여쭤볼 겁니다. 결국은 이제 기존 사업부는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항상 새로운 성장을 찾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건데 최근에 뭐 AI 때문에 반도체가 는다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클라우드 뭐 전장 이런 쪽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사업을 하는 기업을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포인트랑 어떤 기업들이 그 핵심 기업인지 좀 언급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IT 하드웨어라고 하죠. 완제품과 부품을 업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20년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이런 글로벌 이 완제품 회사들의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는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포커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스마트폰 시장도 포화 상태, 그다음에 TV 시장도 이제 교체 수요가 크지 않고요. 이미 이제 PC 수요도 언택트 효과 이후에 보면은 향후에도 이렇게 교체 수요는 높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분쟁 때문에 좀 제약이 있지만은 기술력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완제품 시장에서 이제 어떤 하이엔드 말고 매스, 대량으로 생산하는 영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TV를 많이 파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면은 결국엔 새로운 성장이 뭘 거라 본다면은 결국엔 많은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은 자동차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라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뭐 오픈 AI도 많이 얘기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클라우드나 동영상 위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서버 쪽이나 네. 네트워크의 투자가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기업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나 이제 제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부터 이제 서버용 반도체,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으로 키우고 있는 거고요. 하드웨어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삼성전기 같은 이제 포트폴리오도 점차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PC보다는 이제 서버 쪽이나 그다음에 전장이나 자동차 쪽이나 그런 쪽으로 계속 새로운 거래선과 매출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2, 3년 정도 보면은 매출이나 이익이 성장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도 IT보다는 전장이나 서버로 증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카메라 모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휴대폰 쪽이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증가를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본다면은 아까 1분기 때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기대했던 것보다 약한 걸 본다면은 모바일 쪽은 조금은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YOY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은 현재 추정 대비는 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본다면은 이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매출 비중은 절대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MC넥스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기, LG노태, 대격보 빼고요. 중견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MC넥스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큰 그림으로 어떤 시대에 바뀌는 거, 회사의 포트폴리오 바뀌는 거 본다면 삼성전기와 이제 MC넥스가 우리가 얘기하는 AI나 어떤 자율주행 그런 쪽에 맞춰서 많이 바뀌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 박강호 수석위원님과 함께 IT 반도체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성장성 있는 분야까지 얘기했고요. 이번에 이제 기업별로 좀 포커스해서 뒷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리포트를 내시면서 이제 올리신 기업들이 있는데 일단 제일 공유한 게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8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하고 올리셨으니까 6만 4천 원인데요. 네, 업사이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접근해도 괜찮은 그런 시점인가요, 삼성전자? 저희는 아까 말씀 것처럼 1분기가 반도체가 가장 저점이고 네. 분명히 이제 회복이 되는 어떤 기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IT 내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조금 전망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를 지금에서 업사이드는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LG전자에 대해서도 리포트를 쓰시면서 목표가를 올리셨는데 LG전자는 15만 원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이게 몇 차례 올리셨던가요? 네. 그렇죠. 예. 계속 이제 자료를 계속 내고 계신데 LG전자는 사실 뭐 휴대폰 사업부 철수하고 뭐 이러면서 좀 새로운 성장 논력이 없었는데 역시 주목하는 건 전장입니까? 올해 상반기는 이익 증가가 네네. 크고요. 그다음에 연간으로 보면 이제 전장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경기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가전이나 TV의 매출 증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넘어오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 가전과 TV 부분에서 LG전자가 적극적인 재고전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때는 이 비용, 추가적인 비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류 비용이라는 부분이 보통 연간 단위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네. 작년 초에서 작년 연말로 넘어왔을 때는 상당히 운임 지표들이 많이 워낙 하락을 높았죠, 했습니다. 운임. 예. 그러면 결국에는 작년 초에 계약했던 것이 연말에 계약할 때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만큼 올해 1분기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1분기 기점을 봤을 때 특히 1월달, 2월달의 자료들을 시장에 보시면은 반도체는 계속 이익이 하향되는 과정이 있고 LG전자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LG전자가 가장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좀 안정하게 이 주가를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지 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IT 업체들도 자동차 전장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는데 LG그룹 입장에서는 배터리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 LG전자 입장에서는 수주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65조였던 것이 작년 말에는 80조 원으로 증가를 했고 그렇게 본다면은 작년 2분기 때 VS 전장 부분도 흑자 전환한다면은 결국에는 미래의 어떤 부분이 밸류로 올라갈 수 있다.
있다. 그러면 결국엔 이익 증가와 전장을 본다면은 결국엔 1분기에 가장 괜찮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계속 올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용단에서의 절감 효과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장 쪽으로의 성장성 LG전자를 보셨는데 LG전자는 지금 시장의 종합적인 전망치는 1조 한 700억.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보다도 분기이익이 비슷하거나 더 나올 수도 있는 구조도 되는데 네. LG전자도 궁금한 거는 리포트를 사실 오래전부터 수식을 했는데 주가가 사실 꽤 많이 저점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1분기는 좋다. 2분기까지, 2, 3분기까지 LG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느냐 이게 또 궁금한 점입니다. 그런데 LG전자는 과거 패턴을 보면은 네. 상고 하저의 이익 패턴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반기 때는 에어컨 매출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제 매출과 이익이 높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마케팅이 많이 들어서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네. 절대치로 본다면은 2분기까지는 1분기 대비 증가하지만은 3, 4분기는 조금 이렇게 빠지는 형태가 되는데 LG전자 입장에서는 YY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 워낙 부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작년 하반기 대비 분명히 개선되는 모멘텀이 충분히 나오고요. 하반기 때는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가 좀 아직까지는 어렵지만은 결국엔 경기 개선이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 그다음에 이제 교체 수요를 본다면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업황은 개선될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익 개선, 컨센스 추정치 대비 1분기, 2분기가 많이 높아졌다면은 하반기 때는 이게 올라가는 폭은 제한적일 겁니다. 이미 1분기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럼 결국에는 하반기 때는 전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LG전자 기업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성주단에서는 이제 자화전자를 타겟 프라이스를 4만 지금 3만 원 초반인데요. 네. 4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좋게 보셨는데 아까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자화전자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중소형주를 잘 모르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게 포인트입니까? 저는 이게 자화전자는 모바일 부품 회사고요. 네.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이제 OIS나 이제 오토포커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이거를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이게 주로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국내 뭐 스마트폰 업체와 그다음에 네. 중국 업체를 고객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작년부터 예. 이제 영업을 하면서 올해 이제 2분기 때부터는 잘 아시겠지만은 애플 쪽으로 이게 신규 매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플이 올해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는 이미 삼성이 쓰고 있는 이제 그 광학줌을 쓰는 폴디드 카메라를 처음으로 채택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OIS를 LG 이노텍하고 자화전자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없던 매출이 올해가 생기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예상대로 올해 한 모델, 내년에 2개 모델이 된다면은 예. 자화전자의 연간 매출액을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에 3천억이었다면 올해는 5천억, 내년에 7천억 정도. 이 늘어나는 방향이 아까 경기가 큰 밴더가 하나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게 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좀 단기적인보다는 좀 길게 본다면은 예.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북미의 A사에 공급한다 이러는데 애플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뭐 애플 관련해서 대규모 이런 수주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이런 게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매출 단위가 바뀌겠군요. 지금 이제 목표가를 리포트 내시면서 올린 기업을 중심으로 봤고요. 특별히 목표가는 올리지 않으셨지만 또 오늘 이제 IT 얘기하면서 좀 주목해 볼 포인트나 기업이 있으면 짧게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쨌든지 아직까지는 하반기에 좀 경기가 명확하게 회복될지 안 될지 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네. 절대치 늘어나지만은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최근에 좀 IT에 변화했던 거는 애플이 내년도에 아이패드를 LED 디스플레이에서 OLED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변화 과정에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반사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도 그런 부분이 좀 어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연성 PCB 업체인 BH도 그런 기업이 이제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개의 기업은 조금 계속 또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IT에 대해서 궁금한 점과 함께 주목할 기업까지 아주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신증권 박강호 수석연구위원 함께했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꽤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 딥사이트를 코너로 합니다만 그래도 제한적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박 의원님이 쓰신 리포트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